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말마다 고양시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오늘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도 따라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데 수도권,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규제 지역 보면 대부분 매매가는 일부 지역 빼고는 상승을 했는데, 보통 매매가가 상승하면 전세가도 따라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전세 시장은 또 매매랑 틀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보면, 신규 물량이 쏟아지다 보면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전세 수요는 당연히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드려보면서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매매는 좀 몇 가지 사항을 덧붙여야 되는데, 교통 여건이나 개발 여건 그런 거 호재에 따라 물량이 많아도 전세 수요와는 틀리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대해서 오늘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지켜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먼저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연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전세가가 다 떨어진 지역이 수도권 중에 고양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2023년도까지 해가지고 입주 물량과 수요력 예측, 그리고 제 전망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천천히 저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커피 한잔 마시고요. 저도 먼저 얘기를 드려보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해서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매매가가 0.29% 하락했어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2.91% 상승했으며,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는 마이너스 1.97% 하락했으며, 서구는 고양시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는데요. 마이너스 2.6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해서도 2018년도 대비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요. 마이너스 2.45%. 덕양구만 보면 2018년도에는 플러스였으나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1.8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대비 하락폭이 조금이나마 더 커졌는데요. 12월 달에는 상승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16% 하락했습니다.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 동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8년도 마이너스 2.64% 하락했지만 2019년도에도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마이너스 3.26% 좀 더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고양시에 지금까지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삼중고가 닥쳤던 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매매가 하락, 전세가 하락에 이어 공급 물량 폭탄으로 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2019년도인데요. 2019년도를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전세 연간 변동률을 봐도 고양시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4.4% 하락했으며,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2.80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3% 하락했고,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1.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컸는데요. 잠깐 얘기 드려보면, 물량 폭탄에 장사는 없다는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서 연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59% 하락했으며, 2019년도에는 하락폭을 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축소는 했지만 마이너스 3.34%로 하락폭이 지속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가장 매매나 전세가 가장 그 하락폭이 컸던 지역 중에 하나를 찍으면 서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산 서구는 2018년도 전세가 대비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6.51%, 2019년도 대비 마이너스 4.18% 하락했어요. 하락 마감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가 가장 고양시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고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매매가 하락, 전세가 하락, 역전세난에 공급 물량까지 그 더해져서 참 힘들었던 고양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해서 공급 물량 및 그 수요 예측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수요가 많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수요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저도 뭐 자료를 보면서 얘기 드리면 이제 그 2020년도를 맞아서 그 2019년도 대비 입주 물량과 수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 작년 12월 달 한경닷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중에 부동산 114가 자료 그 출처입니다. 출처에서 보면 입주 물량이 2020년도에는 고양시 입주 물량이 5,820세대로 57.2% 줄어든다는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입주 시기에는 항상 편차가 존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 그 분양 받는 거와 입주할 때는 편차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양보다는 입주 물량과 수요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는 그 사이트가 일산 고양시하고 덕양구를 그 대략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2023년도까지는 해서는 덕양구는 조금 그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지만 그 잠깐 써머리 드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거라고 제가 일산 말씀드려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덕양구에 대해서 한번 입주량과 수요량에 대해서 예측한 통계 글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출처는 어디냐면 빅데이터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참고로 해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 입주 덕양구가 2018년도 19년도 대비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량이 많아서 매매든 전세든 참 힘들었는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덕양구는 그래프를 보면 입주량은 예측이 2686세대였는데 수요량은 2315세대로 그 수요량 대비 입주량이 많았던 해가 2018년도였고요. 2019년도는 차이가 좀 많았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요량은 2359세대였는데 입주량 자체는 한 3배, 4배 이상인 9297세대나 입주량이 늘어났던 게 덕양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0년도까지는 공급 그 입주 물량이 아직까지는 수요량에 비해서 더 많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2020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4,520세대에 있지만 수요량 예측은 2,382세대로 수요량보다 입주량이 많은 데가 아직까지는 덕양구가 2020년도까지는 부침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2021년도 이후에는 그 수요량 대비 입주량이 훅 줄어드는 해가 2021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수치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주량은 2021년도에서 696세대로 예측하고 있으며 수요량은 2399세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되면 숨통은 좀 트일 것 같은데요. 또 막상 2022년도는 좀 힘들고요. 2023년도는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3,321세대로 그 입주량이 그 예측되며 수요량은 2,416세대로 수요량 대비 입주량이 많은 해가 22년도예요. 2023년도 가면은 수요량 대비 입주량이 턱없이 모자란 데가 또 덕양구가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까지 하시면 그 덕양구 같은 경우에 입주량이 없어요. 근데 수요량은 2,431세대로 이때는 그 물량이 부족한 해가 2023년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잠시 얘기 드려보면 그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준까지 2020년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물량 부담이 그 덕양구 쪽에서는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2021년도에는 물량 부담이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2022년도에는 다시 물량 부담이 조금 느껴지는 해가 2022년도가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물량이 확 부족한 해가 덕양구가 될 거라고 좀 예측 드려보면서 이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세부적으로 좀 시간을 이것도 잠깐 얘기 좀 드려볼까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덕양구 같은 경우는 주교동, 원흥동, 지축동, 오금동, 삼성동에서 입주 물량을 그 빅데이터 분석으로 하면 나오게 되는데요. 주교동 같은 경우는 19년도하고 21년도에 입주 물량이 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흥동 같은 경우 2019년하고 2020년도에서 입주량이 몰려 있습니다. 2019년도에 원흥 물량이 1534세대로 입주량이 많았으며 2020년도까지는 312세대 정도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물량 부담이 조금 있는 데가 원흥동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축동 삼성지구라고 보면 삼성지구는 19년, 20년도까지 입주량이 많아요. 보면 19년도 보면 2291세대와 20년도 그 예측은 1834세대 21년도에는 없고요. 22년도 되면 다시 750세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금동 같은 경우는 덕양구 오금동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432세대의 입주 물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같은 경우는 지축동하고 삼성동은 아까 그 삼성지구하고 지축지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364세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그 서머리 드리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는 물량 부담이 있고 2021년도에는 물량이 부족한 해며 그 22년도에는 또 물량 부담이 있고 2023년도에는 또 물량이 확 부족한 그 물량 부담이 느끼는 해하고 그 다음에 감소됐다가 왔다 갔다 좀 이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산 동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물량 부담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요. 입주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대비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가 하락한 지역인데요. 입주량과 수요량 예측을 보면 18년도, 19년도를 잠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산 동구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입주량이 1802세대였는데 수요량은 1523세대로 수요량 대비 입주량이 많았던 해가 2018년도였어요. 그리고 19년도를 얘기를 드려보면 수요량은 1506세대였지만 입주량은 2821세대로 수요 대비 입주량이 많았던 해가 19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 그 이후로부터 20년, 21년, 22년, 23년도 보면 수요량 대비 또 공급이 부족한 데가 일산 동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 예측 한 거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에서부터는 수요량은 1521세대로 예측하고 있지만 공급 물량은 802세대로 그 수요량 대비 부족한 해가 20년도가 될 것 같고요. 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1년도 되면 수요량은 1532세대로 예측하고 있지만 입주량은 없는 해가 오히려 21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22년도에는 입주량이 조금 생기는 해인데 수요량 대비는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수요량을 예측을 1543세대로 예측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은 1333세대로 수요량 대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23년도 되면 그 수요량은 1552세대로 예측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이 또 없는 해가 23년도예요. 그러면 잠깐 서머리해서 얘기 드려보면 18년도, 19년도 대비는 수요량 대비 공급이 넘쳤던 데가 일산 동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는 수요량 대비 공급 물량이 수요량 대비 입주 물량이 또 부족한 데가 일산 동구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일산 동구도 간략하게나마 좀 그 동으로 좀 얘기 드리면 식사동이 2019년도 100세대의 입주를 예측했으며 2020년도까지는 802세대, 22년도에 식사지구 올해 분양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1333세대 입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동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이죠. 19년도 대비 214세대의 입주 물량을 예측했지만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장항동 킨텍스 지구 입주 물량이 2507세대였지만 20년도 이후로 23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또 없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일산 동구도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수요량 대비 입주 물량이 많지 않고 부족한 지역이 일산 동구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일산 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산 서구 같은 경우가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요.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그 셋 중에서는요. 일산 서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산 서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 19년도 수요량 대비 입주 물량이 많았던 데가 일산 서구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면 올해서부터는 수요량 대비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드는 데가 일산 서구라고 보면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수요량이 1529세대였지만 입주량은 1690세대로 수요량 대비 입주 물량이 더 많았던 해였어요. 19년도 작년 기준으로 봐도 수요량보다 입주량이 많았던 해였는데요. 수요량이 1551세대였으면 입주량은 2075세대로 수요량 대비 많았던 해가 작년 18년, 19년도 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수요량 대비 또 물량이 확 부족한 데가 일산 서구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요량은 2000년도부터는 1546세대로 예측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이 없는 해예요. 21년도 기준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요량은 1557세대로 보고 있지만 입주량이 없는 해가 20년도에 이어서 21년도라고 말씀드렸고요. 22년도, 23년도도 그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1568세대로 수요량을 예측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은 777세대로 수요량 대비 많이 부족한 해라고 보면 되고요. 2023년도에는 1577세대의 수요량을 예측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이 또 없는 해가 23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산 서구도 동 단위로 좀 말씀드려보면 일산 동구가 22년도에 777세대 입주 예정이 있고요. 탄현동 같은 경우는 19년도 대비 입주 물량이 195세대로 입주 물량이 예측됐지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또 입주 물량이 없는 데가 탄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화동도 19년도 1880세대에
입주 물량이 있었지만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또 입주 물량이 없는 데가 그 대화동이라고 보면, 그 입주 물량에 대한 해소는 올해서부터 23년도까지는 그 세 지역 중에 일산 서구가 물량 부담을 가장 덜 느끼는 지역이 일산 서구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그 다음으로 일산 동구, 덕양구는 그 공급 물량이 부담되는 해가 있고 또 해소가 되는 해가 있고, 또 공급 물량이 많은 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덕양구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작년 2018년도 19년도 대비는 고양시 입장에선 참 힘들었던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보통 23년도를 많이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완공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게 23년도가 많아요. 많다는 얘기가, 그때 완공이나 준공이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 연도가 2023년도 계획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GTS-A도 개발 완공 연도로 잡고 있는 게 2023년도예요. 거기서 좀 더 늘어질지언정 완공 목표는 2023년도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그리고 그 보상이 일부 나가고 있는 장항동의 K컬처밸리나 방송영상밸리, 이런 지역도 목표는 23년도라고 또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드려보면, 일산 테크노밸리 해서 지금 업무 체결한 다음에 토지 이제 조성한다는 그 목표가 2023년도라고 말씀드려보면서, 2023년도에서는 물량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개발로 나와 있던 게 이제 눈으로 확인되는 해가 2023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2018년도 19년도까지는 고양시가 참 힘들었던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 삼중고에 시달렸지만,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해 보면서, 그거에 대한 저의 분석을 말씀드렸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지금 제일 투자 잘 못하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런 마지막 얘기를 말씀드려보면서, 고양시의 일산 부동산과 덕양구 부동산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일부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전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은 무조건 오르고 서울 이외의 지역은 떨어진다. 그거는 제 분석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시면서, 악재가 있으면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회복 신호가 있으면서 다시 회복할 거라고 저는 보는 지역이, 수도권 중에서는 고양시로 제가 첫 선을 꼽고 있는 데가 고양시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과잉으로 좋은 것만 호재들만 반영하면서 악재들은 억지로 누르고 있는 지역은 나중에 악재가 반영되기까지는 아직까진 기다려야 되는 지역이, 일부 급등한 지역도 지금 요새 최근에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현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부동산은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려보면,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에서도 거주에서도 편안하게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 이 마지막 말씀 드려보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주말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